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올림픽 시즌2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간만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많은 후폭풍 속에서 오늘 국내 증시 과연 개장을 할 것인가 좀 의문이 들었는데 개장을 했고요. 그리고 마감은 어떻게 됐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을 통해서 증시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동시호가 때만 하더라도 4%에서 5%가량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좀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다행히 저점 대비해서는 오늘장에서 나름 선방을 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저점 대비해서는 낙폭을 좀 만회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44% 하락한 2,464선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거진 2% 가까운 하락세를 가져가면서 677선에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수급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장에서 코스피 어제는 외국인이 돌아와줬는데 오늘 다시금 나갔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장에서 팔자세를 외쳤죠. 4천억 원 넘게 팔자세를 외쳤고요. 개인과 기관은 쌍끌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수급 동향 확인해 보시면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외국인이 팔자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148억 원어치 팔자세를 외치고 있고요. 개인은 내내 좀 방향성을 탐색하지 못했고 기관 홀로만이 사자세를 외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와 수급까지 살펴봤는데 오늘 시장의 흐름 테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흐름은 바로 계엄령 선포, 그 이후에 또 해제 관련된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후폭풍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 오후 2시 40분경에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소추안이 또 발의가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본회의는 5일 0시에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표결은 6일에서 7일 정도에 있을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지금 탄핵 추진 가능성이 불거지고 있죠. 오늘 관련주들 이로 인해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카카오 그룹주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카카오 그룹주 어떤 연관이 있나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카카오 쪽으로 좀 많은 규제를 걸었습니다. 카카오 택시 요금 관련해서도 지적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김범수 위원장 관련해서도 좀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어떻게 보면 반사 또 수혜를 받으면서 카카오 그룹주들 움직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였던 게 바로 카카오페이였는데 오늘 장에서만 22% 급등세를 가져갔습니다. 반면에 오늘 금융주들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가져갔죠. 사실 금융주들 찬바람이 불면 배당이다 라면서 최근에 시세도 좋았고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 제동이 걸리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까지 나오면서 금융주들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겪었습니다. 금융주 내에서 오늘장에서 DB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5%, KB금융 같은 경우는 5% 하락세를 가져갔고요. 나머지 여타 다른 메이슨캐피탈 9%가량의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과연 연말 아직 계속 남아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배당주를 현 시점에서 봐야 될지 과연 이 부분을 좀 단기적인 악재로만 봐야 될지도 계속 체크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워낙에 하락한 섹터가 많기 때문에 계속 하락 테마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전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가장 집중하는 사업이 바로 원전인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해서 SMR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요.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커지자 지금 정책이 흔들리자 오늘장에서 원전 관련주들 무너지기 시작했죠. 한전 KPS 같은 경우 9%, 두산에너빌리티, SMR로 가장 수혜를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오늘장에서 10% 넘게 하락세를 가져갔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가장 큰 폭으로 상승세를 가져갔는데 오늘장에서 17% 넘게 하락세를 가져갔거든요. 과연 원전 관련주들 지금 우리나라에선 이렇게 하락세를 가져가지만 빅테크 기업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원전 쪽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 종목들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주시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대왕고래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관련주들 어제장에서도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오늘장에선 급락세를 가져갔습니다. 두 자릿수 이상의 하락세를 가져갔는데 지금 예산안 삭감 관련된 이슈가 있죠. 원래는 505억 원어치인데 지금
98% 정도 삭감을 해서 497억 원, 뭐 8억 원 가까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서 뭐 나머지를 한국가스공사에서 메꾸고 석유공사에서 메꾸고 이거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장에서 하락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과연 현 정부가 밀고 있는 다른 사업, 대왕골에 관련된 이야기 우리가 어떻게 풀어봐야 될지 계속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흐름까지 한눈에 한번 살펴봤는데요. 정말 폭풍과도 같았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수많은 뉴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좀 피로하셨을 것 같은데 과연 오늘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면 이 현 시점에서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야 될 종목 뭐가 있을지 오늘 또 꼼꼼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올림픽 시즌2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증시 분위기가 좋았는데 밤사이 있었던 이 폭풍과도 같았던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국내 증시 좀 출렁이는 하루였죠. 과연 앞으로 우리가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또 시장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용준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지난주에 쭉 뵙고 이번 네. 주에는 처음 뵙는데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루에 가장 강한 종목만 공략하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제가 어제 시장이 너무 좋아서 사실 오늘도 굉장히 상승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전일 정치 이벤트로 오늘 시장이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게다가 악재라고 봐야죠. 악재의 규모가 매우 큰 만큼 저는 이번 주 여러분들 매우 조심스럽게 저와 함께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일부 종목들, 그러니까 정치인 관련 테마주들만 급등이 나오고 나머지 종목들 다 하락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굉장히 심기가 불편했을 것 같고요.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악재에 비해서는 장 초반에 그 하락폭에 비해서는 많이 메꿔서 마무리됐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내일까지만 우선 지켜보고 단기적인 흐름을 좀 확인한다면 이번 주는 그래도 대응을 조심스럽지만 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잠시 후에 제가 주도주 눌림목 기법에 대한 종목 공략법을 좀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슈가 이렇게 나온 만큼 우리가 넉넉히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이슈로 또 수혜받는 섹터와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 한 종목 제가 특정 테마가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종목은 저가 매력과 지금 테마와 어떤 테마를 붙이더라도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올림픽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시장의 중심에 지금 서야 될 것 같고 하락장이지만 그리고 상승 나온 섹터와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한 내용, 그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듣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요. 들어오시면 내일부터 저와 함께 대응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정치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오늘장에서도 상승의 흐름이 이어질 거다라고 봤는데 이 밤사이 있었던 폭풍과도 같았던 일로 인해서 증시가 오늘장에서 좀 출렁였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서 탄핵 소추안 국회 제출이 됐다, 본회의 표결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는 단기적으로 시장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우선 계엄령 관련해서는 저는 사실은 그냥 유례적으로 최근에 없었던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강하게 악재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우리가 과거에도 탄핵 소추에 대한 일정을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바로 전
전전에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우선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내일까지만 흐름을 본다면 이게 아주 오래된 악재로 남기는 조금 우리가 그래도 시장이 내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내일까지만 흐름을 보고요. 또 오늘 지수의 흐름을 보니까 후반부에 올라와서 끝났거든요. 게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시총 상위 종목들은 빠진 폭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좀 조심하되 너무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탄핵에 대한 이슈는 기본적으로 3개월 정도 이슈가 진행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루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인데 증시는 증시대로 왜냐하면 증시가 지금 상승에 올라와 있는 장세에서 탄핵에 대한 이슈가 나온 게 아니고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지금 지수가 2,500도 돌파를 하지 못하고 2,400 중반대에 나온 거기 때문에 더 큰 악재가 나오더라도 지수의 하락은 왜냐하면 올라간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겠지만 내려간 상태에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이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너무 넉넉고 손 놓지 마시고 조금 내일까지 흐름을 보시고요.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올림픽 종목에 대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지금 제가 시장을 봤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거는 네. 바로 외국인의 수급인 것 맞아요. 같습니다. 사실 어제 장에서는 이 매수가 잡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늘 장에서 다시금 연속성이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었는데 외국인이 다시 팔자세를 그렇죠. 외쳤거든요. 대거 이탈을 했습니다. 과연 언제쯤 돌아올까요? 그게 이제 제가 외국인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네. 때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아보지 않는 이상 다른 나라의 실제 정세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제가 외국인이다. TV로 한국을 접하는 외국인이라고 했을 때는 우선 북한에 대한 러시아 파병에 대한 이슈도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 어젯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은 우선 시장이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당분간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들어오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너무 많이 하락한 장이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하지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들어오기 좀 쉽지 않나 생각되고요. 게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하락이 거의 1% 안에서 끝나긴 했지만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이슈, 또 금리에 대한 이슈, 유가에 대한 이슈를 모든 걸 봤을 때는 당분간 수급적으로는 쉽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당분간 수급을 봤을 때는 사실 외국인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올 만한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지금 1,410원 위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증시의 방향성을 좀 다소 보수적으로 보되 그래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볼만한 종목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식 완전히 놓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시면서 어떤 섹터가 유망하게 올라가야 되는지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래서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거래를 했던 상위 종목들 1위부터 10위까지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요. 어떤 종목 첫 번째로 꼽고 싶으신가요? 오늘은 다 이제 굉장히 시총 상위 종목들이 네. 흐름이 많이 나왔는데 삼성전자 이야기 잠깐 해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을 네. 것 같아요. 삼성전자 지금도 빠지고 있고 근데 제가 그래도 다행스럽게 생각한 거는 오늘 0.93%밖에 하락이 안 나왔어요. 장 전에 야간 선물 지수 같은 경우는 5% 넘게 하락을 했고 그리고 지수 또한 2%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0.93%밖에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즉 이게 좀 돌려서 생각하면 삼성전자는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더 나오더라도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5만 원 선에 대한 추가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까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그러면 비중도 싫고 추가 매수도 하고 신규 진입도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락은 나오지 않지만 매수하기는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되는 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오늘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면 내년에 엔비디아 콜 테스트에 대한 승인에 대한 히든 카드가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엔비디아 콜 테스트가 통과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호재는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HBM 반도체 이슈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은 9개월 전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내년 뭐 하반기 때나 상반기 때 된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수급이 조만간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그리고 제 방송에서 지금은 삼성전자 하락도 안 나오지만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게다가 콜 테스트를 만약 통과하게 된다면 굉장히 폭발적인 주가 상승이 나온다고 지금 기사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콜 테스트 통과를 확정 짓기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들어올 때 추가적인 대응을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차트 한번 보면 오늘도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다 하락이죠. 게다가 제가 지난주에 방송할 때도 21선 위에 올라갈 때는 바로 이렇게 올라간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 다시 전저점을 도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뭐 5만 원 선까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전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성 오너일거의 주식 담보대출에 대한 이슈, 마진콜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어떻게든 5만 원, 또 5만 원 중반, 5만 원 후반까지는 지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종목별 투자자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팔자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퀄테스트 승인에 대한 그 가망성이라든지 희망이라든지 수급에 대한 부분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나 신규 진입 또 비중 확대는 아직은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흐름 내일 흐름 보고 대응하시겠지만 아직은 매수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진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 어제 기사를 봤더니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의견을 봤더니 무너질 그룹이 아니라면 반대 매매까지는 안 갈 것이다. 이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삼성이라는 그룹 자체가 글로벌 그룹이기 때문에 마진콜 위기라고 있긴 하지만 주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고 다만 신규 진입만 또 추가 매수만 지금 하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 관련돼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삼성전자는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나 비중 확대나 혹은 신규 진입으로는 우리가 좀 다소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올 때쯤 우리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나도 한번 외국인이 언제쯤 들어올 건지 저점 정확하게 잡고 싶으신 분들 하단 QR 스캔하시면서 지금 바로 교육방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진짜 오랜만에 카카오라는 종목이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게 이슈로만 오른 건지 어떤 재료가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카카오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오를까요? 계속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지난주 제가 방송할 때 매치 포인트로 네이버, 카카오 둘 다 좋다, AI 이슈다 있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카카오 상승은 앞으로 좀 더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해요. 첫 번째 이슈는 기존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사업하고요. 우리가 카카오 다 쓰니까 AI 서비스를 연계했을 때 굉장히 시너지가 발휘가 될 것이다라고 해서 AI 기반된 재료로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8%가 넘는 상승은 여기 플러스에서 정부 기사에 그대로 읽어드리면 정부 탄압에서 벗어나나 카카오 주가 상승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거든요. 즉 현 정부에서 카카오가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있었죠. 뭐 의장의 구속이라든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공정위의 심사라든지 악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빠져도 계속 빠졌던 종목이었는데 지난주부터 제가 AI 이슈로 말씀드릴 때부터 상승이 나와 있고 오늘 8%가 넘는 상승과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이 터졌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너무 짧은 기간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좀 더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생각을 하고요. 저는 매수 관심으로 종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 최근 2주 동안 계속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 여러분 생각할 때 와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카카오 안 하시면 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차트 좀 길게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진 종목이잖아요. 최근 뭐 작년만 보더라도 2년 전만 보도 8만 원 했던 종목이 이제 4만 원 반토막이 나 있는 종목이고 물론 올해는 많은 이슈와 의장의 구속 그리고 많은 공정위의 조사 이런 것들이 있고 과징금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바로 오늘 빼고 이 앞에까지의 이슈는 AI 지금 AI 굉장히 뜨거우니까 일론 머스크 AI 이슈 뜨겁고 의료용 AI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AI 이슈가 뜨겁기 때문에 오른 거라면 오늘의 장대 양봉은 이 정부 탄압에 벗어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이게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때가는 희망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카카오에서 매수 의견 드릴 거고 그러면 관련주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잖아요. 이 많은 종목 중에 뭘 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그냥 심플해요. 오늘 거래대금 가장 많이 터지고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뭡니까? 카카오페이가 제일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를 먼저 대장주로 두고 카카오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모든 카카오 관련주들은 매수 시점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카카오 관련돼서 그룹주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오늘장에서 최근에 사실 추세가 좋았는데 오늘 꽉 찬 장대 양봉이 그려졌죠. 8% 가까운 상승 흐름을 가져갔는데 사실 현 정부로 인해서 워낙에 규제를 많이 받았던 터라 이에 대한 좀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상승세를 가져갔습니다. 오늘의 상승을 조금 더 연속성 있게 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룹주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 가운데서 대장은 카카오 페이로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 우리가 정확한 타점을 잡고 들어가야지만 또 손실보다는 또 플러스를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종목에 대한 정확한 타점들 함께하는 교육방 오셔서 내일 장중에 또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네이버. 네, 왜냐하면 카카오와 네이버가 약간 경쟁 구도도 맞아요. 있고 또 기존의 네이버가 흐름이 더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수급이 열로 옮겨간 네, 걸까요? 네, 네. 제 생각인데 지난주는 이제 네이버가 더 좋고 네. 카카오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일주일 만에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네이버를 보지 말고 카카오를 봐라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수익 구간이실 거예요. 최근 공략하셨다면 제 생각인데 네이버 혹시 공략하시고 카카오도 갖고 계신 분이라면 제 생각입니다.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익절을 하시고요. 현금 확보하시고 카카오 쪽으로 좀 넘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슈는 최근에 올랐던 네이버 같은 경우 똑같이 AI 이슈로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기관이나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했습니다. 게다가 기사를 봤더니 외국인이 쓸어 담았다. 게다가 AI를 내세운 네이버 20만 원 돌파했다.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21만 500원까지 12월 2일 날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였으나 지금 봤을 때는 카카오가 굉장히 정치적 이슈로와 AI 이슈로 더 강하게 갔기 때문에 네이버의 수급이 카카오로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수도 있고요. 틀릴 수도 있죠.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지만 지금 오늘의 흐름을 봤을 때는 네이버보다 앞으로는 카카오 쪽에 훨씬 더 강한 수급이 모일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봤더니 주가와 반대로 가는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임원들 이런 기사를 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최근에 네이버 임원들은 주가가 올라가는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임원들은 총 8명이 최근에 올라가는 폭에서 매수를 했다는 이슈가 있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사주에 대한 이슈 그리고 그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슈는 본인들이 가장 잘하는 회사에 대한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 봤을 때 꼭 이게 정답이다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흐름적으로 봐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 쪽이 훨씬 더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차트 한번 보면 오늘 20만 2,500원까지 네이버는 급등 나오는 반면에 카카오는 하락을 했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인데 내일 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추가 하락도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많이 올랐고 기관 외국인 수익이 굉장히 좋았으나 오늘 이슈로 봤을 때는 정치적 이슈와 AI 이슈의 그 호재들이 카카오 쪽으로 좀 더 많이 몰릴 것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네이버는 현금 매도, 카카오를 좀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이버 마지막으로 짚어주셨습니다. 네이버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선전을 했는데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좀 하락을 하는 흐름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수급을 카카오가 좀 받는 것 같은데 사실 동일한 이슈잖아요. AI 이슈로 인해서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오름세를 가져갔지만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엔 정치적인 그 이슈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현 시점에서는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봐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우리가 이 많은 종목들 2,500개의 종목 중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워낙에 불안하다 보니까 앞으로 투자를 계속해야 될지 참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투자 전략만 정말로 확실하게 잡고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오히려 또 계좌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나도 한번 이런 불안을 한번 위기를 극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교육방 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장도 같이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보이실 텐데 손가락을 꾹 누르시면 바로 교육방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도 이용 가능하시죠.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할 수 있는 공간, 들어오실 수 있는 주소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이런 불안한 시장 속에서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이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폭풍과도 같았던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시장의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한 상황인데요. 전문가님,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오늘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방송을 네. 진행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 내용 이야기하셨나요? 우선 사실은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네. 방송을 하고 있고 여러분과 소통을 하고 있고 제가 오늘 장전에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속으로는 오늘은 좀 적극적인 공략은 안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공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또 힘드셨을 텐데 매주 수요일 날 공개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하단 보이시면 저는 주제는 항상 상한가 잡기 프로젝트 공개 방송을 매주 수요일 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 다음 주에 오늘 했으니까 다음 주 수요일에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교육방에 입장하시면 다음 주 수요일 날 제 8시 반에 공개 방송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공개 방송 이야기 좀 더 해드리면 항상 시장이 하락을 하던 상승을 하던 주도주는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가장 싫어하는 이슈가 정치적인 테마적 이슈이기 때문에 오늘 적극적인 공략은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면서 제 의견을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물론 공개 방송을 통해서 항상 제가 생각하는 주도주가 나온다면 대응에 대한 부분 또 공략 사유에 대한 부분을 무료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방송 다음 주도 할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제 공개 방송이 어떤 식으로 내용이 이어지는지 보실 거면 오늘 공개 방송은 썩 그렇게 내용적으로 도움될 게 없지만 지난주하고 지지난주 녹화분도 다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서 제 스타일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개 방송은 이렇게 시작해요. 얼굴과 차트, 호가창을 다 넣고 종목을 공략할 때 공략한 사유와 또 매수가 되면 매수에 대한 이유, 올라가면 상승에 대한 이유, 하락이 나오면 또 손절에 대한 이유를 다 말씀드리는데 지난주와 지지난주 공개 방송이 좀 도움이 되실 건데 지지난주는 위치란 신규 상장주를 공략해서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큰 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또 지난주는 3빌리언이라는 내용을 공략하고 또 짧은 시간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이빔 테크놀로지 공략을 했었는데 실제로 큰 수익은 안 났지만 오늘 장 자체가 저하고 좀 맞지 않는 장세였다를 말씀드릴 거고 하지만 다음 주는 또 여러분과 함께 제2의 위치나 제2의 3빌리언을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고 공개 방송을 하는 건 종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여러분과 소통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힘든 장에는 아무래도 누군가는 같은 길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이야기 좀 해주시면 하면 여러분이 좀 따뜻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여러분의 입장에서 오늘 장세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음 주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 대응 또 실시간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교육방 입장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이슈는 이런 게 있죠.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계엄령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계엄령 해제에 대한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되면 100% 시장은 악재로 받아들이고 외국인은 빠질 것이고 지수는 급락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런 장에 굳이 열심히 공략을 한다기보다도 시장을 좀 관망하는 자세가 저는 좋다 오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은 국내 이슈의 정치인 인맥주하고요, 정치인 정책주들만 올라갔죠. 오늘 상한가가 10개, 15개 나왔잖아요. 다 정치인 테마주인데 저는 뭐 어떤 종목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흐름이 오늘 점 상한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지수 흐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좀 소멸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수가 큰 폭의 하락은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오늘 굉장히 힘드시고 또 방송 보시는 것도 좀 약간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수가 내일 정도에 또 끝난다면 그동안 오늘 무더기로 밀려났던 종목들에 대한 눌림 자리에서 재공략 또는 반등 나오는 걸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이번에 처음 경험해 보기도 하지만 탄핵에 대한 이슈는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전으로 흐름들을 좀 다시 한번 복귀를 한다면 그래도 내일 또 이번 주는 시장이 또 돌아선다면 보유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 원래 지금의 테마는 이런 겁니다. 트럼프, 일론 머스크를 통한 AI 관련 테마. 오늘 다 빠졌다고 해서 이 테마들을 다 버리고 관심 종목에서 삭제하는 것보다는 다시 기회가 오고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의료용 AI,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드론, 재건, 로봇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많이 빠졌어요. 작게는 5%, 많게는 10% 이상 빠져 있긴 하지만 이런 이슈들은 다시 또 시장에 사라지지 않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섹터 위주로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교육방에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다만 아쉬운 거는 어제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오늘 굉장히 수급을 기대했지만 오늘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 입장에서도 어제 보고 오늘 더 큰 상승이 나오면 충분히 우리가 공략하고 방송에서 말씀드린 올림픽 종목을 통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기대하는 장세를 예상했지만 그게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내일도 장이 열리는 거고 우리가 주식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제가 요새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가 나이가 먹고 은퇴를 하고 평생 동안 노동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테크라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는데 이번 기회, 그러니까 좋은 장도 보고 하락장도 보고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어도 보고 벌어도 보고 이거에 대한 경험치가 쌓인다면 지금 하루라도 빨리 시작한다면 노년에 충분히 좋은 스탠스를 가지고 저와 함께 대응한다면 충분히 좋은 그 재테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렇게 쉽지 않았다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주식은 하루 종일 합니까?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은 하루 종일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은 직장도 다니시고 자영업도 하시고 또 전업주부시기 때문에 제가 하루 종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전 1시간 집중하시면 되고요. 공개 방송 또한 오늘 10시까지밖에 안 했어요. 할 말도 없고 할 이야기도 없고 할 종목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내일은 또 다른 장이 열리기 때문에 오전 1시간만 집중하셔서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시면 되고 종가 베팅은 지금 올림픽 종목 위주로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또 생각나는 게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종목 중에 올라간 종목도 있고 지금 빠져있는 종목도 있고 보합인 종목도 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한 대응도 교육방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100% 같습니다. 60% 같습니다. 그것도 최고점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도 금방 저를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제 종목에 대한 내용, 또 하락하면 하락한다는 내용, 또 상승이 나오면 우리가 익절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시간 오후에 10분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잠시 후에 올림픽 종목 이야기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무료 온라인 방송 오늘 또 진행한 얘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전 8시 반에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장에서는 워낙에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우리 전문가님께서 온라인 방송에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전에 수요일을 보면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시장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확한 주도주 워치 혹은 3빌리언 같은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또 확실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드렸거든요.
있거든요. 나도 한번 다음 주에 시장 혹시라도 반등이 왔을 때 좋은 종목으로 한번 승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또 무료 온라인 방송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링크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전 8시 반에 매주 수요일 날 할 예정이니까요. 교육방 오셔서 미리미리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에 지금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QR 스캔하시거나 혹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간 오실 수 있는 링크 하나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지금 참 다시금 어려워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섹터들은 있기 마련이죠. 이런 정확한 또 해법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내일 어려운 시장이지만 같이 한번 이겨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우선 제가 말씀드린 올림픽 종목 중에 올라간 종목도 있고 내려간 종목도 있고 보합인 종목도 있는데 그런 종목들 중에 내일 또 이번 주에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 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 가지 종목 중에 가장 세 종목을 뽑았는데 첫 번째는 NC소프트 10월 30일 날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요. 다른 사람들은 게임주를 보시지 않는 사람들은 게임주의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본질이 훼손됐기 때문에 공략하는 종목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충분히 그걸 감내하더라도 저가에 대한 매력, 또 구조 조정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10월 30일 날 NC소프트를 말씀드렸는데요. 말씀드리고 오늘도 양봉이 나왔어요. 오늘 굉장히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충분히 목표가를 향해 진행되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물론 10월 30일 날 제가 말씀드린 공략하고 10%, 15%, 20% 매도하신 분 너무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지만 지금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요. 폴라리스 AI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어제도 급등이 나왔고 오늘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은 제가 AI 이슈 중에 많고 많은 AI 중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한 종목을 한다면 대장주 한 종목을 한다면 기존 AI 관련주 중에는 폴라리스 AI 가장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상승이 나왔고 하지만 조금 조심스러운 건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재공략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오션은 29일 날 말씀드리고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게다가 악재를 맞으면서 좀 조금 하락을 했죠. 하지만 하나오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보호예수에 대한 부분이 거의 악재가 소멸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 종목 말씀드릴 거고요.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단기 공략을 하시는 분보다는 지금 방송 보시면서 약간 스윙에 긴 호흡으로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이 세 종목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C소프트는 30일 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 30만 원인데 NC소프트는 지금 공략가 대비 13% 정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고요.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가에 대한 매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구조 조정에 대한 이슈가 있다고 말씀드릴 거고 폴라리스 AI 여전히 AI의 저는 대장이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오늘 빠지긴 했지만 상한가 위에 상승폭이 아직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00원 목표가 드렸고요. 현재 공략가 대비 8%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소폭의 상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가장 좋은 게임주의 대장, AI 대장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하나오션은 우선 호재가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보다도 악재가 없어졌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좀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오션 또한 제가 공략하고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용 좀 짚어드리도록 내용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는 이때 말씀드리고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24만 8천 원까지 우선 나왔어요. 제 생각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빨리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30만 원까지 향해는 갈 건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익절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랑 같이 교육방에 계신 분들은 NC소프트 대응하셨을 것 같으니까 요거가 대응되신 분이라면 우선 좀 더 기대해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매도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기사를 봤더니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먼저 구조조정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봤더니 NC에 400명을 내보낸다. 희망퇴직 신청자 90% 승인했다. 희망퇴직을 받게 되면 먼저 구조조정은 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힘든 일일 수 있겠지만 회사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내년 정도 찍힐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저니 오브 모나코라는 이 신작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신작이 잘 될지에 대한 흥행에 대한 이슈도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이걸 다 떠나서라도
하더라도 그냥 회사에서 환골탈퇴하는 이런 움직임으로 인해서라도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거고요.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NC소프트 조금 더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은 폴라리스 AI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음봉이 나왔죠.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좀 애매한 구간일 수 있어요. 하지만 거래대금만 확인했을 때는 이 장대 양봉의 중심값이라든지 눌림 자리들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말할 때는 AI에 대한 이슈가 없어질 거냐. 우리가 물려도 대장 섹터와 대장주에 물려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물려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물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AI 많은 관련주 중에 폴라리스 AI를 저는 대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때 올라갈 때 매도하신 분도 잘하신 거지만 아마 내일 흐름도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자리들이 눌림의 지지라인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재료는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업 가치에 대한 이슈 그리고 최근에 재건에 대한 이슈도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일론 머스크가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투자에 대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폴라리스 AI는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판단은 시장이 하는 거고 지금 시장이 너무 완전 오늘 바뀐 다른 시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 테마가 다시 돌아올 때 다시 반등이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오션은 제가 말씀드리고요. 오르는 게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락 음봉을 보시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급락이 나오지 않았죠. 그때 제가 보호 매수에 대한 이슈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락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호가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적으로 누군가를 사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제가 방송 나올 때 하나오션의 차트가 좀 기대된다는 말씀 드릴 거고요. 지금 역배열이고 하락한 차트이긴 하지만 여기서 다시 올라가고 그리고 최근에 거래대금 들어오고 장대항공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수급에 대한 이슈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봤더니 두 가지 재료인데 하나는 트럼프에 대한 이슈, KG조선에 대한 이슈이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겁니다. 보호회수에 대한 부분인데 하나오션 직원분들이 그 보호회수 1년 동안 갖고 있는 주식을 팔게 되면 약 3천만 원 정도 이득이 나는데 기사를 봤더니 현금을 확보하신 직원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MR 호재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버텨보겠다 이런 직원도 있기 때문에 모든 보호회수 물량이 다 나왔다고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체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MRO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증권사들은 전망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저와 함께 보실 분들은 제가 지난번에 하나오션에서 여러분께 큰 수익 드렸고 이제 두 번째 다시 공략하는 거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이 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림픽 종목에 대한 리뷰 도와드리면서 각 종목마다 맞춤 그런 전략들을 세워드렸는데요. 사실 시장이 워낙에 큰 폭으로 하락을 할 때는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좋은 재료 그리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가져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래도 계좌를 좀 보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혼자서 이런 시장 버티기에는 내 종목 왜 빠지는지도 모르겠고 혼자서 대응하기 정말 어려우시잖아요. 이런 시장일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종목 가운데서 어떤 식으로 왜 빠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받아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혼자서 하기 힘드신 분들 많으시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일 시장부터 같이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실 텐데요. QR 스캔하시면 바로 교육방 입장 가능하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오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참 시장이 혼자서만은 대응하기가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벅차기도 하고요. 이런 시장일수록 우리 전문가님과 의지하면서 같이 한번 동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매매에 대한 기법 강의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새로운 기법을 들고 오신 것 같아요. 오늘 다 하락했기 때문에 눌림 기법을 한번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 자체 이상이 없고 시장이 하락할 때 종목이 빠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라인을 지지로 잡고 어떤 자리에서 공략해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많은 종목이 빠졌지만 특히 신규주 눌림 기법을 좀 설명드릴 거고 이미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두 종목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타점이나 지지 라인을 좀 설명드리려고 좀 갖고 왔습니다. 종목은 먼저 사이랩 소프트라는 신규 상장주 하고요. 인스피언이라는 신규 상장주인데 둘 다 재료는 똑같아요. 자, 보시면 지금 많이 오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손절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실 것 같은데 제 기준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재료는 여기 가장 핫한 신규 상장 AI 관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는 좋죠.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좀 반등이 나오면 충분히
부각발수 종목인데 거기다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공모가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데 이 두 종목에 대한 공모가와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사이랩 소프트예요. 우선 항상 볼 때 상승이 나오는 종목을 확인할 때는 기준봉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봉의 거래대금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의 공모가가 24,500원이거든요. 24,500원이고 현재 오늘 종가가 약 2만 원 부분에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거래대금 들어온 상태에서 눌림 자리, 또 5일선, 또 11선 이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선 내일 나올지 다음에 나올지는 확인해 봐야겠지만 우선 사이랩 소프트에 대한 내용은 공모가와 기준봉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똑같이 AI 이슈 인스피언인데요. 인스피언 또한 이 상한가 봉이거든요. 상한가 이후에 눌림 자리가 나왔고 거래대금 들어왔고 이거 같은 경우는 공모가 12,000원입니다. 12,000원 지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일 정도 아니면 빠르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상승이 나올 신규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이 두 종목 관심 있게 보시고요. 지금 두 종목 대응하시는 분들은 제가 내일과 내일 모레 같이 대응할 테니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락장이기 때문에 눌리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 종목들을 손절할지 아니면 홀딩할지 추가 매수할지는 종목마다 특색이 다르고 재료가 다르고 또 신규주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부적인 디테일 좀 확인해 보시고 두 종목에 대한 흐름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QR 확인하시고 내일 한번 저와 함께 대응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눌림 기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하락장, 오늘장에서만 하락한 종목이 2,000개가 넘습니다. 이런 하락장 속에서 어떤 종목, 눌린 종목들 굉장히 많잖아요. 시장 반등 나올 때 같이 반등 탄력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우리 함께하는 교육방 오시게 된다면 장 중에 또 시세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QR 스캔하시거나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서 앞으로 또 눌림 기법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올림픽 종목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이제 오늘 상한가 굉장히 많이 갔고 네. 정치인 테마주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정치인 관련주가 굉장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하지만 점하한가도 나오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현 이슈에서 저가 매력 있는 종목을 카카오페이를 좀 설명드릴 텐데요. 물론 지금 공략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관련주 중에 저는 카카오페이를 대장으로 보고 있다는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정치적 이슈로 올랐다고 보고 있어요. 물론 지난주 같은 경우는 AI 이슈로 올랐다고 봐야죠. 우리나라 국민 중에 이 회사에 어플을 쓰지 않는 사람 거의 없을 정도니까 AI 이슈가 엮이면 광범위하게 시너지도 발휘할 수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왔어요. 제가 말씀드린 거래대금이 실은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공략하셔도 되고 아니면 눌릴 때 공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것 같다 생각하는 거고 관련주가 카카오뱅크, 카카오게임즈가 있는데 그중에 카카오페이를 여러분께 교육방에서도 말씀드렸고 방송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슈는 기사 그대로 하면 비상계엄 사태 수혜주 등극인데요. 이게 왜 수혜주냐 생각할 수 있지만 현 정부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됐고 이벤트가 있었던 카카오라는 회사거든요. 게다가 김범수 위원장은 최근에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기도 했고요. 게다가 국내 정치 이슈 부각됐고 카카오 계열사들이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현 정부에서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치인 테마주 하는 것보다는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카카오페이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트 보면 물론 오늘 공략도 나쁘지 않은 거 보시면 이 장대 양봉에 거래대금 터진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게다가 제가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빠져있는 바닥의 자리이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올라가 있는 자리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 그 자리가 사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조심스러운 자리이긴 하지만 바닥에서 장대 양봉 나온 종목이라면 어떤 구간에서도 편하게 공략하시더라도 충분히 시간적인 투자만 한다면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터 카카오 관련주 중에 카카오페이를 집중적으로 좀 모아가 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와 목표가는 오늘 종가에 32,950원 드릴 거고요. 목표가는 그동안 하락한 폭이 있기 때문에 5만 원까지 말씀드릴 거고 혹시라도 여기서 더 빠질 수는 없겠지만 빠진다고 하면 21,000원 손절가를 잡고요. 내일부터 카카오페이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또 올림픽 종목 카카오페이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 나도 내일장에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현 이슈와 정말 잘 맞는 종목이죠. 이런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장중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교육방 문을 활짝 열어뒀습니다. 어려운 시점인 만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실 겁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사진 찍듯이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주소가 하나 보이실 텐데요. 손가락으로 꾹 누르시면 바로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 방법이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동일하게 또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둘 중에 편하신 방법으로 시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전 또 경험을 봤을 때 오히려 이때 이후로 2016년 그 탄핵 이후로 시장 올라갔거든요. 이번에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저점 메리트 있는 그런 종목들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또 오늘 방송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